안녕하세요. 송영수입니다. 오늘 캐나다 법정에서 멍한저우 화웨이 CFO의 신병을 미국으로 인도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심리재판이 있는 날입니다. 1차 하고 오늘이 2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결과를 3월 15일 정도로 발표를 하고, 그리고 최소한 오늘 아침 외신에서 나온 거 보면 5월 8일까지는 일단 캐나다는 멍한저우를 미국으로 넘기겠다라는 계획입니다. 현재로서는 뭐 1천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홍콩에서 멕시코를 가는 중에 비행기를 갈아타려고 이 캐나다를 경유한다라는 정보를 미 정보부가 확인을 하고 캐나다에게 이 멍한저우 CFO를 체포하라고 지시를 내린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캐나다가 미국과 협력을 한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캐나다가 여러 가지 외교적인 보복을, 이 멍한저우를 체포한 것 때문에 외교적인 보복을 중국으로부터 많이 당하고 있어요. 먼저 이미 뭐 한 2014년에 200 수십 그램의 마약을 중국에 반입했다라는 제목으로 이 재판을 받기 시작해서 작년 2018년에 실질적으로 11월 달에, 그러니까 1심에서 징역 15년을 받았는데, 이 멍한저우 사태가 12월 1일 날, 그 12월 1일 얘기를 해서 12월 6일 날 정식으로 체포가 되고 나니까 중국 정부가 이 마약을 운반하던 이 친구 이름이 셀렌베르크입니다. 이 죄는 너무 약하다. 이에 대한 법의 판결은 너무 약하다. 그래서 결국 사형을 선고하는 식으로 돌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캐나다 정부가 아주 엄청나게 어떻게 이런 비인도적인 행동을 하느냐 하고 공격을 하니까 중국 정부는 비인도적인 거 아니다. 우리는 그냥 정치적인 정치적인 것 아니고 비인도적인 것 아니고 이 중국 법에 따라 한다. 사실 중국 법에서 이 마약 거래는 굉장히 가장 큰 죄 중에 하나로 사형을 구형하는 죄목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15개월 나온 것을 이 항소심에서 그것도 타이밍이 공교롭게 멍한저우를 체포하고 나니까 보복처럼 이렇게 사형을 구형한 거나, 플러스 이 셀렌베르크가 사형 구형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14명의 캐나다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이 멍한저우 체포 이후에 중국의 재판을 받거나 감금돼 있는 상태입니다. 굉장히 캐나다로서는 한없이 불편하죠. 그리고 어제는 또 갑자기 중국이 이때까지 잘 캐나다로부터 사가가던 까놀라유, 이 캐나다가 식품을 중국에 수출하는 것 중에 가장 큰 품목이 까놀라유입니다. 우리도 집에서 뭐 이 계란 프라잉 할 때나 까놀라유 쓰죠. 이게 캐나다산이 품질이 굉장히 좋고, 그리고 캐나다가 중국에 수출하는 수출 품목의 17%를 차지하는, 수출액의 17%를 차지하는 게 까놀라유니까 캐나다로서는 굉장히 큰 절대적으로 중요한 품목이죠. 한 3조 정도 1년에 팔아먹습니다. 그게 지금 갑자기 중국이 뭐 쓰다 달다 소리도 안 하고 사전 예고도 안 해주고 그냥 품목에서 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캐나다가 아니 이럴 수 있나 라고 얘기를 하는데, 멍한저우는 오늘 신병인도 이 결정하는 심리 재판을 받지만 이미 캐나다 정부도 지금 고소를 해놓고, 미국 정부도 고소를 해놓고, 캐나다 경찰도 고소를 하고, 캐나다 경찰과 캐나다 이 정부를 국경기관 그리고 연방 경찰을 이 고소한 이유가 멍한저우로부터 정보를 수입한 방법이 정보를 수입한 방법이 아주 잘못됐다. 마치 일반 입국 이 세관 검사를 가장해가지고 내보고 핸드폰이나 그 다음에 PC 같은 거 이 뭡니까
이 노트북 같은 걸 다 내라 해가지고 또 거기에 비밀번호까지 물어가지고 정보를 다 캐낸다. 이건 말이 아니다. 잘못된 거다. 이렇게 고소를 하고 또 미국은 어떻게 고소를 하는가 하면 아니 미국은 도대체가 개인 권리를 완전히 박탈하는 개인 권리 박탈법으로 뭘 걸었냐면 텍사스주가 하웨이에 그 미국에 지사가 있는 데입니다. 그 텍사스주 법원에다가 어떻게 개인 권리 박탈법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고소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자사 장비를 그러니까 미국의 다른 소위 말하는 그 미국 통신 장비 통신 회사에게 화웨이를 쓰지 말아라고 이렇게 지시를 내리는 것 자체가 그 회사나 개인이 선택할 권한을 마음대로 정부가 나서 가지고 박탈하거나 그 정부 말을 듣지 않으면 유죄가 되는 것처럼 몰아붙이는 건 옳지 않다 해가 미국 정부까지도 지금 고소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미국 정부를 고소하는 이거는 어차피 멍한저우를 앞에 두고 죄송합니다. 이 간격을 제가 가려가지고 멍한저우는 어차피 지금 구금된 상태니까 가택연금 구금 뭐 깜빵에는 아니지만 가택연금 상태니까 캐나다에서 오도 가도 못하니까 중국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너가 그거 가 있는 김에 어차피 지금 미국이 앞장서서 화웨이 장비를 미국 보안업체도 쓰지 말게 할 뿐만 아니라 미국의 가장 핵심적으로 가까운 동맹국 영국, 프랑스, 그 다음에 뉴질랜드, 호주, 독일 이런 파이브 아이즈라 합니다. 다 못 쓰게 하고 있으니까 이거 도대체가 아주 잘못된 거다. 이건 미국이 개인 권한을 박탈하는 개인 권리 박탈하는 법에 위배된다 하고 지금 걸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멍한저우에게 어떤 역할을 중국이 뒤에서 사주를 하고 있냐면 어차피 그거 나가가 너가 지금 구금된 상태나 다름없으니까 미국 정부로 하여금 이 중국 장비업체에 대한 조치 이걸 좀 이 차제에 네가 앞장서서 뭐 엠베스더까지는 아니지만 그 있는 사이에 중국 정부를 대신해 가지고 미국을 마구잡이로 지금 푹푹 찔러라. 물론 그런 얘기를 공개적으로도 안 하고 마치 화웨이 장비사가 화웨이만 앞장서서 이런 걸 공격하는 것 같지만 그 뒤에 숨어있는 실질적으로 이거를 제가 볼 때는 이건 100% 중국 정부가 사주하는 겁니다. 이건 미국 정부를 고소하라 이런 거는 미국 정부가 화웨이를 참 멍한저우를 이 캐나다의 공항에서 갑자기 체포할 때의 명목이 뭐냐 하면은 제목이 이란 제재법 이란 대이란 제재를 위반했다. 어떻게 위반했냐? 화웨이 자회사가 있습니다. 그 자회사가 실제로 스톡홈이죠. 스톡홈이 그 이란 제재 위반을 그런 유엔이 만장일치는 아니지만 유엔의 이 시스템을 통해서 유엔 결의안에 이란 제재법을 걸어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화웨이 자회사가 그 제재법이 적용이 되고 있는 기간에도 이란에게 장비를 팔아먹었다는 거죠. 이 장비가 팔아먹는 게 왜 그렇게 대단하냐. 미국은 이 화웨이나 화웨이 자회사나 전부 다 이게 쉽게 말해서 스파이 활동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백도어라는 단어를 붙이는 게 뭐냐면 앞에서는 그냥 화웨이를 파는 것 같지만 그 패키지 그 부품 자체 내에서 이 정보를 캐낼 수 있는 시스템을 어태치 시켜가지고 회사나 개인이 전부 쓰도록 하면 정보를 빼낼 수 있다 해서 이런 식으로 스파이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 화웨이가 캐나다와 중국과의 외교 전쟁에 불씨가 된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지금 국면으로 보면 그렇게 한정이 됐고 캐나다가 화웨이의 CFO를 체포하는 바람에 캐나다의
소위 말하는 수출품도 까놀라유 같은 것도 중국이 제일 많이 사가는데 그것도 안 사가겠다고 갑자기 얘기한다든지, 또 캐나다 국적을 가진 젊은 친구 셀렌베르크 같은 친구를 사실은 15년 깜빵에 넣겠다고 결정했다가 다시 사형을 구형한다든가 이런 것 자체가 보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표면상으로 보면 캐나다와 중국 사이에 이 하웨이 CFO를 그냥 가택연금시키 체포해서 가택연금시킨 것에 대해서 뭐 보복을 하고 왔다 틱포 택으로 캐나다가 하나 압력을 가하면 중국이 거기에 대해서 보복하고, 또 중국이 보복하면 캐나다 보복하고, 이런 간단한 별것 아닌 것 같은 모습이지만, 제가 볼 때 이 하웨이가 조만간에 전 세계 기술 전쟁에 불씨로 지금 확전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미중 무역 협상에 미국의 포지션, 협상에서 미국의 포지션의 골자는 뭐냐 하면은 중국 제조 2025 하는 거 듣기 싫다 이거죠. 두 번째, 너들 무역하는 스타일이 싫다 이거야. 제조 25 듣기 싫다는 뭐냐 하면 핵심이 되는 미래 소위 말하는 이 기술, 클러스터 기술을 너무 빨리 개발해가 전 세계 시장을 점령하는 것은 미국이 용납하지 않겠다. 그 대표적으로 가장 지금 세계 시장을 많이 크게 장악하고 있고 가장 선두주자로 지금 시기적으로 선두적으로 제일 앞에 나가 있는 것이 화웨이니까, 화웨이 장비를 이렇게 다 팔아먹는 건 옳지 않다. 그래서 5개국들한테 얘기를 다 했습니다. 파이브아이에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호주 같은 데는 미국이 너 화웨이 장비 쓰지 마라 이랬더니 중국이 바로 호주 석탄을 안 사드리겠다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보복을 해버린 게, 캐나다에 까놀려요 안 사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새 독일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미국이 5개국에게 너들 화웨이 장비 계속 사드리고 사용하면 동맹국 자체를 제고하겠다, 뭐 혹은 이 우리의 무역 관계에 있어 득볼 거 없다, 좀 안 좋다 이런 식으로 위협을 주니까 독일 같은 데는 뭐 우리는 그냥 그대로 하겠다. 뉴질랜드도 지금 미국에게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 뭐 사실은 우리가 보니까 장비상에 무슨 보안 백도어라는 것으로 소위 말하는 뒷문을 가지고 정보를 글로 빼내는 그런 건 없는 것 같다 이때까지 서보이 그렇고, 영국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아주 신중하게 면밀하게 검토하고 쓰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미국이 요구하는 만큼 화끈하게 화웨이 사용 않겠습니다,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우리는 미국에 충성합니다 하는 나라가 없어지니까 미국이 굉장히 불편해지는 상태예요. 동맹국 자체가, 기존의 안보 동맹국 자체가 화웨이라는 이런 하나의 대표주자로 나온 선두주자로 나오는 미래 기술에 보안 기술이 세계 시장을 점령하는 이런 트렌드 속에서 미국이 중국에게 제일 못마땅한 게 뭐냐 하면은 기술을 훔쳐가지 마라 이거죠. 2018년 보니까 미국이 중국하고 장사를 하면서 무역하면서 4,180억 불을 손해를 봤더라고요. 4,380억 불을 손해를 봤으면 얼마입니까? 우리 돈으로 1,100원을 계산해도 470조를 잃었다는 얘기입니다. 10년 전에 비해서 10배가 된 거예요. 10배가. 미국 열받죠. 전 세계 무역을 통해서 미국이 작년에 손해본 게 700조인데 그중에 중국에게 뺏긴 돈이 거의 500조 가까이 되니까 열받죠. 그런데다가 이 기술까지 들어와서 이런 기술 장비가 들어간 미국 시장을 전체를 점령하고 그냥 안 있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에게 바라는 궁극적인 거는 뭐냐 하면은 뭐 콩을 좀 더 사가라, 관세를 좀 더 조정하자. 그거는 초입이에요. 초입. 미중 무역 전쟁에 더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 지적 재산권, 이 지적 관할권을 너그 마음대로 허락 없이 가져가고 훔쳐가는 그만해라. 작년에 지적 재산권을 거의 한 300조 정도 미국으로부터 훔쳐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참지를 못해. 470조 다 합하면 거의 800조를 잃어놓은 거 되니까 미국 가만히 설 리가 없죠. 그래서 가장 먼저 미국의 입장에서는 화웨이부터 버르장머리를 고쳐놔야 되겠다. 화웨이를 통해서 확실히 함부로 중국이 이런 식으로 기술을 훔쳐가거나 아니면 우리에게 보안이라든가 정보를 빼나가는 기술만 장비만 파는 게 아니라 그 장비를 통해 가지고 정보도 빼나가는 기술 정보도 빼나가는 이 스파이지스라고 산업 스파이지스라고 도둑질하는 것부터 없애야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이 화웨이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한 조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화웨이는 단순하게 어떤 화웨이 장비를 파는 것을 미국이 그냥 들어오지 마라. 그렇게 하면 우리가 무역상 손해본다를 넘어서서 그리고 혹은 그걸 팔 때 관세를 더 높여라. 그러니까 우리가 손해를 좀 덜 보게 하라. 이 문제를 넘어서서 미중 기술전쟁의 불씨가 그리고 시발점이 화웨이예요. 그리고 미국이 전 세계에 요구하는 게 특히 동맹국에 요구하는 게 여기 동참하라는 겁니다. 그 동참이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만큼 화끈하게 하지도 않고 또 각 나라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그 선뜻 화웨이가 뭐 미국에서 나오는 다른 시스코나 이런 장비에 비해서 가격적으로도 상대적으로 싸고 더 많이 쓰니까 또 서비스도 AS도 잘 되고 그리고 뭐 이미 알려져 있고 등등 미국이 그 말 한다고 우리가 못 쓸 리가 없다라는 게 동맹국의 반응인데 대해서 더더구나 열나죠. 그러니까 일단 화웨이를 제대로 버릇을 고치면은 중국과 미국의 무역전쟁의 첫 단계에서 미국이 확실히 물론 관세가 좀 흔들 수 있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아주 그거는 정말 피스 오브 케이크 아주 뭐라고 할까 이거 비스켓이고 코끼리 비스켓이고 진짜 미국이 원하는 것은 관세의 문제가 아니고 체인지 무역 시스템을 중국이 바꾸고 기술 이전하는 것, 기술 훔쳐가는 것, 지적 재산을 훔쳐가는 이런 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바꾸도록 하기 위해서 중국의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는 화웨이에 대해서는 아주 확실하게 해야 된다 생각하니까 이 신병 이 멍한저우의 신병 인도에 대해서는 오늘 또 아침에 보니까 외신에 보니까 트럼프가 그 재판에는 나도 관여하겠다고까지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중국은 야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장비 파는 것 뿐인데 대통령이 여기까지 나오고 설치는 건 이건 정치적인 이슈로 보고 있지 않냐. 미국은 hell no. 무슨 정치적인 이슈냐. 기술이고 경제적인 이슈지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손에 잡히는 건 경제지만 정말 더 큰 레벨에서 전쟁이 지금 벌어지는 것은 기술 전쟁 더 나아가서는 정치 전쟁입니다. 패권 전쟁입니다. 그래서 캐나다 중국 간의 화웨이, 캐나다 중국 간은 화웨이가 하나의 외교 전쟁의 불씨가 되지만 이게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멍한저우가 캐나다는 멍한저우의 신병을 미국에게 반드시 인도할 겁니다. 다시 타이밍의 문제고요. 물론 멍한저우가 어마어마하게 비싼 변호사를 쓰겠죠. 그리고 그 미국이 이 멍한저우의 신병을 쉽게 그렇게 인도 못하도록 미국 정부도 또 지금 고소해 놓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텍사스주 법원에다가 고소를 해놓은 거예요. 이거 개인권 박탈하는 거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중국 정부가 뒤에서 야 이미 너는 거기 있으니까 네가 논개가 되어 적장을 다 쓰러뜨리는 역할을 이번에 한번 해봐라라고 임무를 부여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미중 무역전쟁에 네가 전사로 제일 앞에 서는 전사로 싸우라고 미국 정부도 고소하고 뭐 캐나다도 고소하고 이걸 다 시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기술전쟁은. 이 기술전쟁이 바로 패권전쟁의 핵심입니다. 그럼 멍한저우가 미중 간의 패권전쟁, 기술 패권전쟁, 기술이라는 건 뭐 단순하게 통신장비 이런 거 아니고 AI라든가 나중에 무기 시스템까지 다 우주 시스템 이런 거 다 관련되니까 미중 간의 전쟁, 이 전쟁이 옛날처럼 뭐 총 칼고 싸우고 탱크가 안 싸웁니다. 기술전쟁보다 정보전쟁, 기술전쟁보다 더 정말 빠르고 엄청난 돈과
이 힘이 작용되는 관련되는 전쟁이 없습니다. 앞으로의 전쟁은 기술 전쟁이니까 전쟁이 불가피하게 전개되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그리고 공유 꼭 부탁드릴게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